인물들이 사기열전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굉장히 많은 인물이 주로 이제 전국 시대에 많은 인물이 사기열전에 실려 있는데 이거를 다 강의했다간 올해가 다 가도 안 끝날 것 같아서 요거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장의까지 했거든요. 장의까지 했는데 장의 뒷부분이 있는데 장의는 이제 지난 시간에 한 게 거의 90%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으로 가면 굉장히 많은 인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인물들은 제가 이제 사무실에서 개별적으로 유튜브를 찍어서 올릴 거고요. 이 인물을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부리부터 들어가서 여부리하고 이제 이사하고 진시황에 관해서 조금 얘기하고요. 진시황에서 그 다음에 또 우리 사기열전에서 재밌는 부분이 초한지 부분이거든요. 초한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야 진시황하고 그 부분을 해야 다 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사기열전이 그 부분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제 개별 유튜브 강의로 대체를 하고요. 대체를 하는데 오늘은 이제 대략적인 전국 시대의 흐름을 이 인물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대략적인 의미만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이 표는 어저께 제가 한 2시간 반 동안 이거 표를 만들었어요. 표를 만들어서 일목요연하게 여러분이 이제 요것과 더불어서 거기 열전을 차례차례 보시면 이 인물들이 어디 속해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아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요 표는 이제 어떤 표냐면 제가 전국 시대 흐름은 이제 상황이 진나라를 개혁하고 난 다음부터는 진나라가 갑자기 강대국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 6국에는 두려움의 대상이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진나라는 이제 수레바퀴가 이제 굴러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제 동쪽하고 남쪽으로 수레바퀴가 굴러가기 시작하고 이쪽에 동쪽에 있는 6국은 이제 산동의 6국은 이제 그걸 누가 막느냐 그런 싸움이 전개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결과적인 얘기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이쪽에는 주로 이쪽에 있는 사람들 이제 진나라의 이 사람들은 이제 진나라 재상들이에요. 진나라 재상들. 그래서 전국 시대에는 왕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는 열전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더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이 사람들은 이제 이쪽 밑에 쪽에 있는 사람은 각국에서 이들을 진나라를 막은 사람들이죠. 막은 사람들을 이제 일목요연하게 요약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요 흐름이 없는 또 몇 사람이 있어요. 요 흐름이 없는 몇 사람인데 그 사람은 따로 이제 제가 나중에 유튜브로 설명을 드리고요. 요 흐름은 이제 아시고 여러분이 보시면 장의열전, 절이자 간무열전, 양우열전, 그 다음에 백기왕전열전, 그 다음에 범저열전, 여부리열전, 이사열전 그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맹산군, 평원군, 신릉군, 춘신군 열전, 그 다음에 연파, 인상의 열전 이렇게 열전이 이 안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많은 편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훌쩍 뛰어넘어가지고 여부리부터 할 텐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어요. 이제 상황이 개혁을 하고 난 다음에 진나라가 갑자기 강대해지니까 그때 그 두려움을 활용해가지고 육국을 합종한 사람, 그쵸? 합종을 한 사람이 우리가 소진이죠. 이때 1차 합종이라고 그럽니다. 역사에서 1차 합종이 일어나요. 1차 합종이 일어나고 그 합종을 깬 사람이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장이었죠. 종횡을 했죠. 연횡을 했죠. 연횡을 하면서 이제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각국의 합종을 다 깨버립니다. 장이가 깨버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장이 때 사마조라는 사람하고 논쟁이 붙었다고 그랬죠. 논쟁이 붙으면서 이제 이쪽에 있는 파촉지방을 진나라가 차지했다는 거, 이게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요. 또 초해양을 말씀드리면서 장이가 이 초해양을 완전히 농락하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에 이쪽에 한중지방, 그렇죠? 한중지방을 또 이제 진나라가 가짐으로써 굉장히 큰 강대한 나라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요 선을 보세요. 여기 까만 라인 있죠. 요 라인은 이제 진시황 직전까지 이제 온 거예요. 이제 또 진나라가 밀고 들어간 겁니다. 진나라가 밀고 들어간 건데 진시황 직전까지. 그러면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이제 이쪽까지 다 먹어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후반부에 가면은요. 이제 초나라는 이 검중 땅까지 이제 다 먹혔어요. 먹혀가지고 초나라의 상당 부분이 뺏겼죠.
초나라의 상당 부분이 넘어갔고, 그 다음에 여기 한나라 있어요. 이 지도를 보면 이제 이게 4세기니까 300년 후반대라고 보면 돼요. 300년. 기원전에 지금. 그 다음에 이제 3세기면 200년 대잖아요. 그러니까 300년 초반대에서 200년으로 넘어가는 그런 지도에 보면 이 정도예요. 그래서 진시황이 등극하기 직전까지는 이 정도의 영역을 확보를 하는 겁니다. 확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한나라를 보면 한나라는 또 꼭 연결이 되어 있는 나라가 주나라하고 연결이 되어 있죠. 주나라랑. 그러니까 한나라가 침략을 당하면 주나라는 풍전등 간 거예요. 말 그대로. 여기 조그만 한나라가 있고 여기 주나라가 차지하고 있는데 거의 영토가 붙었죠. 거의 영토가 붙어서 이제 주나라가 먹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진시황 되기 직전에 주나라가 먹혀버립니다. 먹혀버리고요. 그 다음에 이쪽 보면 이제 전국 시대 초반부에 보면 위나라가 이 서하까지 차지했었잖아요. 그러다 지금 지도를 보면 어떻게 하고 있나요? 서하는 다 물론 위나라도 완전히 3분의 1 토막 난 거죠. 점점점. 그래서 계속 전국 시대 초기에 위나라가 진나라한테 계속 공격당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를 다 뺏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이 지명으로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 상당 땅이에요. 상당 땅. 상당 땅을 한번 보세요. 상당 땅을 보시면 이거 상당 땅인데 이 상당 땅은 어느 땅이냐면 이렇게 한나라 땅이에요. 한나라인데 이렇게 빼쭉하게 올라와 있어요. 빼쭉하게 올라와 있어요. 한나라 땅인데 빼쭉하게 올라와 있죠.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진나라가 여기까지 먹었어요. 그래서 한나라 입장에서는 상당 땅이 잘린 거죠. 상당 땅이 잘립니다. 잘려서 이 상당 땅을 이제 워낙 밀리니까 진나라한테 바친다라고 하면서 어디한테 싹 바치냐면 조나라한테 바쳐버려요. 그 조나라가 이걸 덥석 먹어요. 조나라가 덥석 먹는데 조나라가 먹을 때 이제 진나라한테 바친다고 해놓고는 조나라한테 바치니까 진나라가 열이 받아가지고요. 이 상당 땅을 들어가가지고 요 위에 이제 장평이라는 땅이 있는데 장평 전투가 열려요. 그래서 전국 시대에 이 장평대전이요. 기원전 262년이거든요. 장평대전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는 완전히 이제 동방육국이 더 이상 힘을 못 쓰는 아주 치명타를 맞은 겁니다. 그때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나라가 이제 여기 조나라였거든요. 조나라가 마지막까지 저항을 하거든요. 근데 한번 여러분 지도를 가만 보시면 진나라하고 마주보고 있는 나라는 위나라하고 한나라였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나라는 일단 직접적인 영향은 없었어요. 초반부에, 전국시대 초반부에는. 근데 여기까지 먹어보니까 이제는 조나라도 직접적으로 이제 진나라하고 맞닥뜨린 거죠. 그래서 전국시대 후반부에 가면 이 조나라하고 진나라하고 아주 치열하게 싸움을 하는데 그 싸움이 뭐냐면 이 한단을 두고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장평대전을 먼저 한 다음에 이 장평대전에서 진나라가 결정적인 타격을 가해요. 결정타를 가해가지고 이제 조나라가 물러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한단을 공격을 하는데 한단이 넘어간다는 건 이제 끝난다는 거죠. 마지막까지 저항하는 거는 이제 조나라니까 한단까지 넘어가면 이제 그대로 끝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런 지도를 흐름을 보시면 지금 점점 먹혀 들어가는, 그죠? 점점 먹혀 들어가니까 이건 정말 두려움이 현실화되는 그런 지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보셔야 되는 그런 흐름에서 이제 장평대전을 보셔야 돼요. 장평대전을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진나라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 그랬냐면 외국에서 인재들을 수입한다고 그랬잖아요. 인재들을 수입해서 자기는 칼자루 역할을 하고 칼날을 인재들을 쓴다고 그랬죠. 여기도 보면 진나라의 이후의 그 인물들을 다 보면은요. 저리자 간무열전이라고 해서 이제 나와요. 그래서 저리자는 진나라 사람인데 간무는 아마 초나라 사람입니다. 양우는 진나라의 이제 그 왕의 외삼촌이거든요. 이 굉장히 강력했던 사람인데 또 범저는 옆에 위나라 사람이에요. 여부리도 위나라 사람입니다. 이사는 초나라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이도 외국에서 들어왔잖아요. 대부분의 인물들이 다 보면 진나라는 다 이제 외국에서 온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온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보세요. 지도를 한번 보세요. 지도가 이렇게 갔을 때에는 그러면 여러분이 많이 배운 사람들이 그 나라에서 이때는 배운 사람들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럼 그 사람들 입장에서 어디에 가서 내가 출사를 할 거냐 이거죠. 나라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강한 나라에 많이 가고 싶은 게
사람들 마음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인재들이 다 어디로 몰리는 겁니까? 진나라로 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인재들이 춘추시대 대부분의 인재들이 다 전국시대 진나라의 대부분의 인재들이 다 외국에서 다른 나라에서 또 온 인재들이에요. 그 인재들이 마음껏 장을 마련해 주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물론 그들의 뭐 끝이 거의 한 80%는 좋진 않지만 그래도 그들이 만약에 사내가 태어나서 한번 뭔가 큰일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다 진나라는 어떻게 꿈을 이루는 아메리칸 드림이나 코리안 드림을 이루는 그런 장소란 말이죠. 그런 장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인물들을 보면 여기도 제가 소개하지 않은 많은 인물들이 있어요. 다 진나라로 가고 싶어 합니다. 진나라고. 그리고 진나라는 일관된 흐름의 전통이 뭐냐면 누구든지 인재가 오면 능력이 있으면 마음껏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 주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아주 특징적인 겁니다. 인물들을 보면 다 진나라에 사용됐던 인물들을 보면 거의가 한 70, 80%가 다 외국에서 왔다. 아주 특이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막았던 사람이 1차 합종 때 조소진을 제가 설명하면서 15년 동안 막았다고 그랬죠. 15년 동안 막았어. 근데 그것도 임시방편 뿐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제, 맹산군하고 평안군하고 신릉군하고 춘신군인데, 이들을 전국시대 4군자라고 그래요. 전국시대 4군자. 4군자예요. 그러면 이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요들은 진나라가 내려오고 진나라가 이제 동진을 하는 그거를 막았던 사람들이겠죠. 막았던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이들은 어떤 식으로 막았냐면 여기 군자가 붙었어요. 군자가 붙으면 군이라는 건 누굴까요? 군. 왕족이겠죠. 왕자인데 왕이 못된 왕자들이겠죠. 그러면 이들이 나라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왕은 못됐지만 자기 집에 자기 집에 객들이 3,000명씩.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집에 객들이 3,000명씩 있어요. 자, 그러면 인재들을 사방에서 인재전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다른 나라들, 이 맹산군은 제나라, 평안군은 위나라, 신릉군은 조나라, 춘신군은 초나라예요. 초나라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이 왕은 못됐지만 이들은 이제 왕자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왕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자기네 나라를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진나라로부터.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구했냐면 수많은 인재들을 다 모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 식객으로 다 부른 겁니다. 요만큼이라도 재주가 있으면 다 불러 모으는 거죠. 근데 이게 또 그 당대에는 막강한 게 뭐냐면 지금처럼 뭐 우리가 유튜브나 뭐 이 SNS가 발달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인터넷이 발달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정보력에 있어서 아주 정보 싸움을 한다는 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 한 3,000명의 식객을 그냥 매일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그 3,000명들이라는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정보력이라는 거는 막강한 거거든요. 그 정보력을 통해서 자기네 나라를 지키고 이 사람들은 또 자기네 그 나라에 뭐 등용이 돼가지고 인물들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왕들은 아니지만 왕의 버금가는 권력과 힘을 가지고서 자기네 나라를 위해서 수많은 인재들을 모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한계가 있죠. 이들의 한계는 뭐냐면, 자, 진나라는 이렇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외래 사람들을 이제 객경이라고 그러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을 자기네 나라의 뭐 재상으로 쓴다든지, 뭐 객경으로 쓴다든지 이렇게 인재로 쓸 때에는 사실은 자기가 자신감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자기 나라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충분히 부유하고 우리는 충분히 능력이 있고 탄탄하다고 하는 자부심이 없으면 아니 걔네들이 들어와가지고 자기들 이익만 싹 단물만 빼고 도망가 버리면 뭐 소용없잖아요. 그죠? 그만큼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니들 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너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마음껏 한번 발휘해봐. 마음껏 발휘해. 그러면 진나라 입장에서 마음껏 발휘하면 그 사람의 능력을 발휘하면 그 사람의 능력 발휘해서 얻은 혜택은 누가 받는 거예요? 진나라가 받는 거죠. 그만큼 생산력에 있어서도 자신감이 있었고 모든 걸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된 거예요. 자신감이 있었기 그리고 그 자신감의 바탕에는 상황 때부터 시작된 강력한 개혁이 나라의 틀을 바꿔놨다는 거죠. 나라의 틀을. 그래서 상황은 비록 비참하게 죽었지만 상황이 만들어놓은 제도와 상황이 만들어놓은 그 틀은 그대로 유지가 돼요. 지지왕 때까지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죠. 나라의 시스템이 막 갖춰져 가죠. 그 다음에 전투에 나가면 머리를 수급을 배워오면 그게 자신의 신분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범죄를 지으면 또 자기의 그 범죄를 탕감받을 수 있는, 그죠? 그걸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죄를 사해지는 것을 사면 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로도 사용된다면. 그러니까 진나라 사람들은 항상 전쟁을 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땅이 개간이 돼요. 땅이 개간이 되고 이제 막 풍요로운 땅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니까 이웃나라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진나라로 가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자꾸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자신감이 있어요. 진나라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막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머지 나라들이 한계는 뭐예요? 그런 근본적인 개혁은 없었다는 거죠. 그럼 나라의 틀을 바꾸고 나라의 막 근본적인 그 방향성을 바꿔서 나라 전체를 부강한 나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없었다는 거죠. 전국 시대에 유일하게 나라의 틀을 바꾸려고 개혁하려고 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죠. 조나라의 무령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조나라가 마지막까지 진나라한테 저항할 수 있었던 것이 그런 개혁을 했기 때문에 그럴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오래가지는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흐름을 쫙 보시면 전체적인 흐름은 진나라를 막 밀고 내려오고 나머지 육국은 이제 이들 사군자, 그렇죠? 이들 사군자들이 막 객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식객들을 다 모아가지고 조금이라도 재주가 있는 사람들은 다 모으는 거죠. 근데 당대에 막 어떤 인재들이 3,000명씩 모였으면 이거 대단한 힘이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력, 그들이 어떤 위기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인재들이 되게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들은 그런 인재들로 대처를 했지만 이제 근본적인 한계는 나라의 개혁을 하지 못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특별히 맹상군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은요 임금이 아니죠. 쉽게 말하면 제 왕이 아니에요. 왕이 아니다 보니까 어떤 맹점이 있냐면 이들은 늘 저항을 받아요. 왕에게 저항을 받아가지고요. 왕들은 이들을 늘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들을 늘 견제하죠. 그러니까 아무리 이들이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 하더라도 늘 의심을 받는단 말이에요. 왕으로부터 견제를 받고. 그러니까 이들은 왕이 아니기 때문에 왕의 견제를 받아야 되죠. 또 자기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외국의 견제를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중의 고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의 근본적인 한계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나머지 육국은 나라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지도 못했고, 그 다음에 그거를 대처하는 방식이 수많은 인재들을 모아가지고 인재들을 자기 식객으로 막 3,000명씩, 몇천 명씩, 수천 명씩 모아놓고 그때마다 임금변으로 대처를 했지만 근본적인 개혁을 하지 못했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들에 관한 이야기는 너무너무 재밌는 게 많아요. 사실은 한 사람들이 재밌는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이제 그거는 제가 유튜브로 하나씩 제가 천천히 다 올릴게요. 근데 특별히 맹상군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합종이라고 그래요. 2차 합종을 합니다. 2차 합종을 해가지고 맹상군이 한 20여 년 이상, 20년, 30년 정도 이 맹상군이 활약을 할 때는요, 진나라가 상당히 견제가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맹상군 때를 2차 합종이라고 합니다. 근데 맹상군도 왜 몰락을 하냐면 제 나라 왕의 견제를 받아요. 그래서 나중에 삐집니다, 왕한테. 삐져가지고 나중에 돌아서가지고요, 오히려 제 나라를 공격을 해요. 자기 나라를. 그런 한계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평영군, 신릉군, 이 사람들은 이제 신릉군 같은 경우는 이제 조나라를 지키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거든. 신릉군이 나중에 이제 자기네 나라를 한 단을 지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뭐 지키기는 지켰지만 역시 진나라가 내려오는 힘을 막지를 못하고요. 춘신군은 나중에 여불이랑 비슷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요. 춘신군은 여불이의 스토리의 판박이에요. 여불이 스토리의 판박이기 때문에 요 사람이 그쵸. 초나라 왕이 아기를 못 낳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어떻게 했겠습니까? 초나라 왕 자기 아기를 낳아서, 또 다른 자한테 자기 아기를 낳아서 들여보내야 되죠? 그런 비슷한 일이, 여부리하고 비슷한 일이 여기서도 벌어져요. 요 춘신군은 진시황 때 사람이에요. 연대가 거의 비슷해요. 진시황 때 연대. 그 다음에 이제 여부리부터는 진시황이 왕이 된, 이제 여부리가 이제 한참 권력을 세게 가지고 있을 때는 섭정을 하거든요. 진시황이 13살 때 왕이 돼요. 13살 때 왕이 되기 때문에 여부리가 이제 권력을 잡고, 그때 이사가 또 와요. 이사라는 사람이 이제 통일을 이룬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일관되게 이제 전체적으로 통일을 할 수 있도록 아주 정책을 잘 펼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흐름으로 요 도표는 여러분 딱 가지고 계세요. 제가 혹시 있나 해서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 제가 2시간 반 걸려가지고 이거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딱 펴시고, 그 다음에 요 지도와 함께 이렇게 잘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전국시대, 넘겼고, 하나 더. 이때 이제 백기하고 연파인상효. 연파인상효 이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캐릭터예요. 이 사람은 이제 백기라는 사람은요, 정말 이제 전국시대 최고의 명장입니다. 최고의 명장. 말 그대로 불패의 명장이에요. 진나라의 최고의 명장입니다. 그래서 이 백기가 이 장평대전 때 조나라 사람들요, 전쟁을 해가지고 40만을 땅에 묻어버립니다. 40만. 그러니까 한 일개 전투에서 사람을 가장 많이 학살한 인류 역사에서 전 역사를 통틀어서요. 여러분 말 그대로지 40만 전투해가지고 40만 명을 묻었다는 거는 한 도시. 그쵸. 어지간한 한 도시를 묻어버린 거죠. 어지간한 한 도시. 김포가 50만이죠? 50만이잖아. 김포 하나를 묻어버린 거예요. 다 묻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김포만 묻은 게 아니라 뻑하면 8만 명, 20만 명 다 묻어버려요. 특히. 근데 불패의 명장입니다. 불패 명장이고요. 연파인상효는 당연히 이제 전국시대 말기에 진나라와 저항했던 나라는 강력하게 조나라가 저항을 한 거거든요. 그때 조나라의 아주 강한, 아주 지혜로운 장군이고, 인상효는 이제 재상입니다. 그래서 아주 사람들에게 존경을 많이 받는 연파하고 인상효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로 이 백기 시대에 같이 경쟁을 하다가 이제 나중에 밀려서 하여튼 이 장평대전에서 결정타를 맞는 겁니다. 동방 6국이, 특별히 조나라가 결정타를 맞았다는 것은 이제 힘을 잃어버렸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점차 이들이 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전부 임시방편적인 거지 나라의 근본적인 개혁을 못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전체적인 전국시대의 흐름입니다. 이 흐름을 딱 알고 계시고요.